열도 클래스 함께 하시죠. 저는 진행의 양희연입니다. 불을 뿜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오늘까지 3거래 연속으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사상 최초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반면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쉬어가는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결국 막판에 올려붙이면서 소폭 상승하며 거래를 마친 오늘장 되겠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포인트가요. 코스피가 장중에 하락을 할 때에도 상승 종목의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 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쏠려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못 갔던 저가에 대한 매력이 부각되는 다양한 섹터들로 수급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대주제를 결국에는 코스닥에 대한 이야기로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코스닥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열어보시죠. 이제 정말 온 걸까요? 코스닥의 시간. 우선 코스닥 시장, 이렇게 상승불을 켜내고 있는 요인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수급이 반도체 투톱에 몰려 있었거든요. 이 모든 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이었습니다. 7월 31일자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쪽에 예탁금이 상향되는 조치가 이뤄졌죠. 그로 인해서 거래대금이 꽤나 많이 줄어드는 양상이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그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요. 실제 자료로도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예탁금 상향 첫날에 거래대금 수준이 4분의 1까지 줄었다고 하고요. 어제 기준으로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무려 10분의 1 수준까지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도체, 특히나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레버리지 ETF에 몰려있던 자금들이 빠져나오면서 시장 안에서 일종의 순환매가 돌고 있는 양상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 되겠는데요. 바이오 관련해서 기대해 볼 만한 요인들이 정말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체적인 내용들 어떤 게 있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K바이오 어제부터 다시 뜀박질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기대할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우선 KLX 테마지수 1등이요. 지금 바이오 탑 10 테마라고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증권사들 쪽에서도 긍정적인 뷰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우선 유안타증권에서는요, 성장주도 순환매가 돌고 있고 이제는 코스닥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적인 모멘텀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코멘트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코스닥 쪽 특히나 바이오 관련된 펀드 이야기가 들려왔는데 원래는 1,500억 원 규모였는데 1,700억 원까지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정부의 정책적인 모멘텀도 한 가지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또 SK증권에 따르면은 상반기에 사실 바이오 섹터들 기술 이전에 대한 뉴스들이 꽤나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애로의 규모가 우리의 예상에 못 미친다라는 이유로 주가를 누르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재평가될 수 있는 시기가 하반기일 것이다 라는 전망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내에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은요,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애로를 한번 기대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 기업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D 파마텍, HK 이노엔 되겠는데요. 이 기업들을 필두로 해서 하반기에 애로가 들려오는 기업들이 있을지, 그리고 이게 바이오 섹터를 전반적으로 끌어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을지를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안에서 바이오를 둘러싼 환경 자체가 점차 변화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이 시점에 바이오 관련된 이야기 우리가 한번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앵커픽 바이오로 꼽았습니다. 쉴 만큼 쉬었습니다. 저가에 대한 매력 분명히 있고요. 가지고 있는 재료들이 좋은 기업들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이오 쪽에서의 투자 기회 엿볼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위원님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찬홍, 이달의 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코스닥이 3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라는 시원한 기록을 세우고 있는 오늘 하루 되겠습니다. 코스피는 또 장중에 변동성 보이다가 그래도 1%대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8월 들어서 코스닥이 치고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코스닥의 시간이 왔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박찬홍 의원님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네, 계속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은 사상 처음으로 이제 3거래일 연속 사이드카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극심했던 과매도 국면이 1차적으로 이제 진정되는 신호로 보여주고 있고 또 코스피와 코스닥 키 맞추기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사이드카는 이제 추세 전환에 확정하는 지표가 아니라 이제 상승 속도하고 변동성이 그만큼 커졌다 이런 신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이제 국내 증시 강한 반등은 낙폭과대 종목의 쇼 커버링 그리고 이제 저가 매수세가 결합되는 1차적인 반등이자 업종 순환매 장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이 코스닥에서 5,280억 원, 약 5,280억 원 정도의 순매수를 한 반면에 오늘 코스닥 쪽에 개인과 외국인이 대규모 매도세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기관 중심의 선별적인 바닥권 체리피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반도체 대형주에서 오늘 장중에 이제 반도체 대형주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변동성이 커졌는데요. 모 운용사가 오늘 손절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종하는 이런 그 대규모 운용사를 추종하는 이런 추종 자금들이 손절을 같이 하고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로봇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코스닥의 바닥권의 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 이런 관련주들이 급반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순환매 일어나면서 코스닥 시장의 온기가 확장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코스닥 종목들 이제 본격적으로 사야 되냐? 그거는 또 아니고요. 무지성 매수보다는 저는 이제 실적 없는 테마주들은 오히려 반등을 이용해서 좀 정리를 하시고 바이오, 로봇, 2차전지 그리고 실적이 담보되어 있는 반도체 소부장 이런 종목으로 이렇게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은데 2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이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중요한 거는 3분기 실적 추정치가 우상향되는 그런 종목으로 선택적 분할 매수 즉 압축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차트상으로 일단 하나 마이크론을 먼저 보면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에서 이 후공정 패키지 거기에서 이제 그 SK 하이닉스 양 반도체 패키징 쪽에 하나 마이크론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301선 부분을 정확히 지지했고 기술적 반등이 좀 더 이어진다면은 한번 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의 대표 주자인 하나 마이크론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알테오젠 같은 바이오 대장주들이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알테오젠은 시총 상위 종목인데 10% 넘게 상승을 했고요. 이 알테오젠의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빅파마의 추가 계약 여부 그리고 머크의 키투로다 SC 로열티가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는지 좀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또 무증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증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된다면은 내일 또 좀 조정해서 나올 텐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 SPG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SPG는 국내 감속기 1위 기업입니다. 요즘에 이제 비중국산 로봇 부품 이슈가 부각되면서 SPG 같은 국내 1위 감속기 업체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많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121선 부분 10만 8천 원에서 11만 원 부분 안착을 한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10만 8천 원에서 11만 원 부분에 매물대를 소화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이 2차 상승 여부를 좀 체크하실 때는요. 지수 관련해서 780에서 800포인트 그리고 그 거래 대금이 바닥에서 더 증가하는지 마지막으로 외인 기관이 한 2, 3거래일 정도 연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이어지는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은 이 코스닥의 2차 상승 여부를 어느 정도
좀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정말 많은 기록을 세워나가고 있는 우리 시장이죠. 그래도 되도록이면 오늘처럼 긍정적인 기록들만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코스닥 시장 보실 때는 780에서 800선 이 지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박찬호 위원님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달의 위원님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의 기세가 정말 좋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 우리가 또 어떤 섹터를 선별해 봐야 될지가 중요하잖아요. 이달의 위원님께서는 코스닥 안에서 꼽아보자면 어느 쪽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네, 먼저 지난주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지난주 2거래일 서킷이 발동이 되고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투매 마지막 날 제가 본방송에서 정말 극한의 공포에 여러분들이 지쳐있던 날 반도체 소부장 섹터를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미워도 다시 한번이다라는 키워드로 또 반도체 소부장 섹터를 소개를 해드렸죠. 그리고 그 관심주로 드렸던 두 종목입니다. LTC, VM이 다음 날 바로 또 상한가에 또 안착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서 이렇듯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극단적인 공포에 시달릴 때 오히려 그 자리가 정말 매수 급소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만약 코스닥 시장을 봐야 한다라면 반도체 소부장 섹터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삼전닉스 본주의 그 매도세가 반도체 ETF의 매도세를 불러왔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반도체 소부장 섹터의 낙폭은 고점 대비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펀더멘탈에 대한 훼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난 토요일 우리나라의 7월 수출 데이터에서 메모리 수출 단가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3분기부터는 어쩔 수 없이 가격 상승세에 대한 둔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주가가 실물 경제를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한다라는 것을 감안을 할 때 이번 하락이 레버리지 청산뿐만 아니라 수출 단가 상승 둔화를 일정 부분 선반영한 것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8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삼성전자의 그 주주환원 정책이 반도체 투톱의 하방 경직성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반도체 소부장 섹터의 약진이 기대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총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 섹터 이쪽 대형주들이 움직여줘야 되겠죠. 그러나 불확실성이 다분한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 섹터보다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모멘텀이 확실한 반도체 소부장 섹터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LTC를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죠. 동사는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공정용 전자재료, OLED 연료 소재를 또 제조하는 그런 기업인데 지난주 목요일에 본방송에서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서킷 2번 걸리고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시장 투매 마지막 날이죠. 이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LTC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렇듯 제가 관심주로 드리는 종목이 아니라 또 이렇게 스토리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께 추적해보자라고 드리는 종목도 이렇게 달달한 수익을 드릴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하실 수가 있고요. 또 LTC랑 VM 두 종목을 지난주 목요일에 본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VM도 마찬가지죠. VM 같은 경우에도 전공정에 사용되는 식각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지난주 목요일 본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날 저녁에 말씀을 드리고 다음 날 동종목도 상한가에 또 안착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렇듯 시장에서 반도체 소부장 섹터 여러분들이 공포에 시달리고 있을 때 제가 과감하게 여기를 봐야 된다. 매수 급소를 잡아드렸고요. 또 본방송을 보시면서 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들이라면 또 달달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소부장 섹터 계속 추적해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TC, VM 여전히 반도체 소부장 쪽에 관심을 더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지난주 금요일 이 시간에 이달의 위원님께서 꼽아주신 종목들입니다. 바로 상한가로 직행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었거든요. 앞으로의 흐름도 한번 기대해 보시죠. 위원님들의 이야기 쭉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앵커픽을 한번 봐보시죠. 오늘 제가 고른 섹터는 바로
바이오입니다. 어제도 바이오 분위기 정말 좋았고요. 오늘도 알테오젠 분위기 나쁘지 않았고 에이프릴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다 10% 넘어가는 급등을 연출해냈거든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모멘텀까지도 붙어주고 있는데 바이오 종목들 상반기 정말 힘들었잖아요, 박찬웅 네네, 위원님. 맞습니다. 이제는 하반기에 그래도 달라진 모습 좀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네, 바이오도 뭐 전체적인 것보다는 이제 저희가 픽해서 일부 종목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바이오주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바이오주 뭐 장기간 소외되었고 가격 조정을 오랫동안 거쳤죠. 그런데 정책 자금 집행과 이 기술 수출 기대감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결합되면서 반동 구간에 놓여 있는 거는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0조 원의 국민성장 펀드 중에서 바이오 기업의 일단 11조 6천억 정도 실제 집행이 예정되어 있고 정책 기대감이 이제 현실적인 자금 지원 단계로 전환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미 이제 국내 바이오 기업 중에서 집행이 승인된 이런 자금만 8,850억인데 그중에서 5천억 정도는 리가캠으로 직접 투자가 되고요. 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3천억 원, 그리고 BT젠이 850억 정도의 저리 대출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바이오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대한 신호탄이 일단 터졌고요. 보건복지부의 이제 임상 3상의 특화 펀드까지 가동되면서 후기 임상이나 생산시설 투자를 지원하는 이런 정책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 바이오 그 기술 수출과 의약품 수출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순 테마가 아닌 실제 실적과 산업의 성장성 그리고 기술 수출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압축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요. 일단 뭐 투자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전체적인 모든 바이오주가 아니라 임상 3상 그리고 상용화 가능성 그리고 추가 애로 가능성이 있는 플랫폼 기업 쪽으로 좀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닥권에서 한참 동안 조정이 나왔던 바이오 기업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정책 자금이 바이오에 좀 시간을 좀 벌어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향후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바닥권을 탈피해서 추세적인 우상향이 되려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애로가 추가적으로 나와야 되고 실적이 좀 받쳐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 기업 한 두 종목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 요즘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리가켄 바이오는 바이오 1호로 직접 투자로 5천억 정도 투자를 받았고요. ADC 플랫폼 콘조올 그리고 일단 이 임상 3상 자금을 확보한 정책 수혜주로 좀 부각되고 있고요. 글로벌 파트너사를 통해서 이 3상을 진행하면서 추가 애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화살표 신호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동안 이제 듬성듬성 바닥권에 화살표 신호가 나온 다음에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이 화살표 신호는 바닥을 확인하는 화살표 신호인데요. 바닥이 확인됐고 지금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저항대 부근인 12만 5천 원 부근 요 라인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 말씀드리면 ABL 바이오인데 ABL 바이오는 작년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때 목표가를 찍고 최근에 이제 쭉 흘러내린 다음에 다시 바닥을 잡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는 뇌혈관 장벽 BBB 투과하는 이중항체 그랩바디 B 이슈가 있고요. 사노피 파트너십 기반의 이중항체 ADC 후속 추가 애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은 기대감이 다시 부각되면 한 번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바닥 신호는 화살표 신호가 나왔죠. 이 화살표 신호 두 개의 이 자리 이 라인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추가 상승 가능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12만 5천 원까지 쭉 길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애로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쪽 그리고 실적이 찍혀 나오는 쪽으로 집중해 보셔야겠고요.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꼽아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달의 위원님께도 질문을 드릴게요. 제약 바이오 섹터 안에서 선별이 중요하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을 텐데요. 최근에 펩트론이 일라이릴리 공급망 관련해서 엄청 좋은 흐름 보이기도 했잖아요. 제약 바이오 섹터 안에서 비만 치료제 쪽은 또 어떨까요? 네, 비만 치료제 시장이 또 그동안
고전을 놓지 못하던 제약바이오 시장에 또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특히 GLP-1 계열 치료제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이제는 단순히 체중 감량을 넘어서서 근육 손실 보완이라든가 복약 편의성 개선이라든가 또한 동반 질환 치료까지 아우르는 차세대 약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그러한 양상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30년까지 1,000억 달러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는 2035년까지 1,900억 달러에 1,90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전망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죠. 우선 글로벌 빅파마들뿐만 아니라 국내 여러 기업들이 신약 경쟁에 뛰어들면서 굉장히 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기업들을 포함한 이러한 대부분의 후발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차별화된 기술력이 없다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자로서 가장 위험한 부분을 꼽아보자면 일단 임상 결과나 규제 당국의 허가 지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거죠. 이슈 하나의 상한가 또 이슈 하나의 하한가를 갈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의 종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 시장과 시장의 확장과는 별개로 또 관련주를 투자하실 때는 과거에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ABL 바이오를 여러분들이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과도한 기대보다는 적절한 비중과 또 안전 마진을 확보해 가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은 두 종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펩트론 보고 가겠습니다. 최근에 비만 치료제 중에 가장 핫한 종목이 펩트론이죠. 동사는 독자적인 약물 전달 플랫폼 스마트 데포를 기반으로 해서 월 1회 투여하는 세미글루타이드 기반 당뇨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최근 미국 일라이릴리가 개발 중인 월 1회 GLP-1 비만약의 국내 CDMO 업체로서 동사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또 시장에서 거론이 되면서 또 상한가에 안착하기도 한 종목이죠.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인 하락을 멈추고 10만 원 부근을 지지해주면서 또 전거래일 상한가 이후 또 금일 상당히 견조한 또 조정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만 원대가 매물대로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이 자리를 돌파한다라면 조금 더 강력한 상승 탄력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한 종목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G2G 바이오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동사는 약효 지속성 주사제 개발에 특화된 바이오 플랫폼 기업입니다. 산자부로부터 면역 억제제 연구개발 국책 과제에 선정된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시장의 주목을 또 받기도 했었죠. 독일의 베링거 인겔하임을 비롯한 글로벌 빅파마들과 비만 치료제에 대한 공동 개발이라든가 CDMO 이러한 부분의 계약을 다수 체결을 하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 정말 제약바이오 섹터 차트 보시면 지속적인 하락을 이어왔습니다. 드디어 저점을 잡아주고 추세를 전환하는 모습, 21선 위로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에 매물대를 당연히 소화하면서 상승하는 흐름 나타나겠죠. 두 종목 펩트론, G2G 바이오 두 종목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섹터가 그렇겠습니다만 제약바이오는 특히나 내 포트 안에서의 비중 조절이 필수적일 것 같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펩트론과 G2G 바이오 한번 체크하시죠. 두 분 말씀 화면 통해서 점검해 보고요. 저희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의 지난 관심 종목, 오늘 시장에선 또 어떤 모습을 보였을지 AS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찬홍 위원님 종목부터 체크해 볼게요. HD현대중공업을 주셨었고요. 7월 31일자로 포트에 편입이 됐습니다.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는 4%,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거진 4%의 수익이에요, 위원님. 네네. 목표가까지 홀딩이겠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주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수급 쏠림이 완화되면서 지금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수단매 장세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반도체 그 다음에는 조선주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수주도 목표가를 초과했고요. 3분기 실적 상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초대형 유조선과 그리고 LNG선 추가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AI 이 데이터 센터의 발전소 엔진 부분, 엔진 사업 부분이 효자 노릇을 하고 있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필리핀 잠수함 사업, 그리고 이제 미국의 미군 해군 함정 MRO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실적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조선의 실적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동그라미를 2개를 그어놨는데요. 바닥권에서 화살표 신호가 2개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최근에 나왔던 화살표 신호 부분이 43만 4,500원 요 라인 부분 시초가 이 라인을 깨지 않는다면 우상향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55만 원까지 쭉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자신 있게 저번 주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삼성전자가 정말로 저점을 찍고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지금 자리에서 많은 부분이 물어봅니다. 이제 못 가면은 버려야 되는지 여쭤보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고요.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HBM4 그리고 파운드리 쪽 3분기 흑자 전환 이런 이슈도 있고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나 HBM만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고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1위 회사이면서 자회사 하만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기업도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진가가 하반기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박찬홍을 믿고 지금 자리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되지 않나. 그래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30만 원 그렇게 보고 있지만 저는 하반기까지 되면 신고가를 다시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개 방송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왜 신고가를 한번 터치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에 이어서 삼성전자까지도 AS 봐주셨고요. 삼성전자는 특히나 지금 자리 분할 매수 가능하겠다라는 설명 주셨으니까요. 체크해 두시죠. 그렇다면 이달의 위원님의 지난 종목들도 AS 한번 봐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뉴파워 플라즈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정말 분위기 좋았습니다. 뉴파워 플라즈마 5% 넘는 상승 기록했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13%대 수익이거든요. 위원님, 이 종목은 어디까지 더 열고 볼까요? 네, 뉴파워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 목요일 반도체 소부장 섹터를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동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던 관심주였죠. 동사는 국내의 대표적인 플라즈마 부품 기업입니다. 또한 RPS 기술 국내 1위, 글로벌 2위의 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보고요. 또 글로벌 1위 반도체 정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동사에 2028년까지 공급 물량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생산 확대를 요청을 하면서 또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종목입니다. 차트 보시면 동종목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또 상한가에 근접하는 그러한 모습이 다 나타났고요. 당일 또 진입 당일 목표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반도체 소부장 섹터를 보자라고 말씀드린 다음 날 또 상한가 부분에 또 종가로 마감을 해주었죠. 또 금일도 또 상승 흐름 상당히 좋았고요. 충분히 일단 목표가를 9,4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 9,400원 돌파했죠. 목표가 상향해드리겠습니다. 12,000원으로 목표가 상향해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흐름 정말 좋은 뉴파워 플라즈마입니다. 이 종목은 목표가 상향할게요. 12,000원까지도 한번 끌어보시죠. 그렇다면 달의 위원님의 지난 종목 한 가지 더 봐볼까요? 바로 PS 일렉트로닉스입니다. 사실 이 종목도 흐름이 정말 좋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도 보여지지만 3거래 연속 양봉에 오늘 7% 넘어가는 상승이거든요. PS 일렉트로닉스는 또 어느 선까지 저희가 기대해도 좋을까요, 위원님? 네, 무선 통신용 고효율 전력 증폭기 제조 업체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동통신 단말기에 들어가는 이러한 전력 증폭기 모듈을 독자 개발로 국산화한 그러한 기술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차트 바로 보시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장기 입형 5,000원짜리 또 바닥을 잡아주면서 또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목표가는 9,000원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9,000원 무난하게 돌파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3거래일 연속 양봉 켜내고 있는 모습인데 또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고 정말 강력한 저항은 만 원대로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매수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PS 일렉트로닉스도 홀딩한 채로 조금 더 끌면서 수익 극대화를 함께 노려보시죠. 두 분의 종목 흐름들 쭉 봤으니까요. 그렇다면 새로운 종목도 한 가지씩 담아볼게요. 박찬홍 위원님께서는 오늘 어떤 종목 주실까요? 네, 대우건설을 뽑아봤습니다. 오, 대우건설이요. 네, 네. 뭔가 네.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그렇죠. 네, 대우건설을 왜 뽑았냐? 지금 이제 중동 전쟁, 이란 전쟁이 막바지에 있으면서 이 종전시 재건 사업이 재건될 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재건 사업 이슈가 있어서 한번 뽑아봤고요. 일단 뭐 대우건설 하면은 프로지오 아파트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원전이나 대형 플랜트 사업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체코 두코바니 원전 핵심 시공사로도 참여하고 있고 또 베트남 닌투원 원전 시공사 선정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LNG 또 플랜트 사업도 하면서 원전 이슈가 있는데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전력 수요가 많기 때문에 원전 시공 관련 이슈가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 시공 대표 주자로 대우건설 한번 뽑아봤고요. 자, 차트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살표 신호 있는데요. 마지막 그 바닥권의 화살표 신호가 나오면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일단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1,000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우건설 목표가 2만 원 잡아보시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이달의 위원님의 종목도 받아볼게요. 위원님께서는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네, TMC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는 특수 케이블 분야 세계 점유율 상위 기업이죠. 특수 케이블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 원전 관련주라든지 뭐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조선 그리고 또 선박이라든지 광통시 뭐 산업용 특수 케이블 쪽 굉장히 그 팔방미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양한 섹터군에 얼마든지 이슈가 부각되면서 또 상승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이고 제가 또 타점이 올 때마다 방송에서 또 소개를 자주 시켜드리는 종목이기도 하죠. 네, 차트 보시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에 8,000원대를 지지해 주면서 다시 추세를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일단 바닥권에서 저점을 잡아주면서 추세를 전환하면서 매집이 들어왔다는 부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일단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 8,8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료가 정말 다양한 TMC죠. 목표가는 16,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해주고 계신 박찬홍 위원님이신데요. 해주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방송 중에 알테오젠이라든지 삼성전자에 대한 약간의 스포 발언을 또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지수 반등을 그동안 적중을 시켰고요. 특히 삼성전자 적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이은 그 다음 핵심 유망주 전략을 제가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풀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료 공개 방송까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전반부 함께해 주신 두 분 위원님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찬홍, 이달의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벨업 여의도 클래스 이어가시죠. 오늘은 김도영 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오늘은 또 어떤 내용 공부해 볼까요? AI 산업에 대한 성장.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제약바이오 쪽과 신재생에너지, 로봇 산업, 코스닥에 정말 끝도 없이 빠졌던 것들이 머리를 들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우리는 이번 7월 조정이 마무리되고 8월 달에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도대체 이 빅테크 기업들은 어떤 포지션으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아직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다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회복을 넘어 수익 전환에 대한 포인트, 한마디로 지금 역대급 하락이 나타난 구간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새로운 기회와 또 한 번의 대급등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AI 투자의 제2의 서막이 올라왔다라고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캐펙스에 대한 경쟁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등 모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캐펙스 경쟁에 뛰어들면서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7월 달에 메타발 악재와 애플발 악재 이 두 가지가 터졌거든요. 이 메타발 악재가 잉여 컴퓨팅에 대한 능력을 임대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렸는데 이제는 임대료 경쟁으로 전환 포인트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을 때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이 메타가 잉여 컴퓨팅, 한마디로 새로 구축되는 데이터 센터가 있고 이전에 구축되어 있던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이전에 구축되어 있던 데이터 센터는 한마디로 제가 이번에 Z 시리즈 핸드폰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와이드폰 이런 것들, 뭐 새로운 플립 8폰, 뭐 폴드폰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게 새로운 데이터 센터이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있었던 것은 뭐 플립 5, 폴드 5, 4 이렇게 예전 물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새로 나오는 것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형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지금 현재 빅테크 기업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공식처럼 전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기본적인 능력 자체는 여전해요. 캐펙스에 대한 증대는 한마디로 데이터 센터를 계속 만들 거야? 네, 계속 만들 거예요. 이 AI 캐펙스에 대한 투자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GPU에 대한 가동률, 그리고 클라우드에 대한 매출, 장기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 현금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기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실적 발표를 봤을 때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얘기는 제가 캐펙스가 줄어든다가 아니라 캐펙스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사업이 하나가 더 붙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아마존은 아주 정말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했죠. 비싸서 메모리를 못 살 것 같아? 그럼 우리한테 팔아. 우리가 다 사줄게. 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아주 큰 자신감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 이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은 AI에 투자를 단행했고 현금 자금조차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투자를 진짜 극대화했는데 이제 다시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구간이 언제부터 나타나느냐 여기에 집중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흐름을 직접적으로 지금 실적으로 보여줬다라고 하는 점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임대료 사업
이것은 전환의 포인트고 현금 창출 능력이 확대되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GPU 부분에서는 시간 단위에 대한 임대, AI 플랫폼에 대해서는 사용량 기반에 대한 과금, 사스 관련된 부분은 좌석당 구독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장기적인 임대 사업으로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예를 들어서 신형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그 새로운 칩셋들이 들어가기 전까지 구형 데이터 센터에 임대를 렌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근래 B200이 들어가 있는 이 데이터 센터의 렌트료가 폭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대기 타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여기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구간적인 측면은 이제 수익성 전환으로 기대를 높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새로운 사업 부분이 새로운 인프라에 대한 밸류 체인, 한마디로 이 인프라 구축,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그 안에 AI 가속기가 들어가고 그 안에 메모리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압박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대한 공식은 저는 여전히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새로운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범용 부품에 대한 것, 장비에 대한 멀티플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좀 전환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는 그 활용도에 대한 것이 더욱더 극대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디가 살아남을 것인가? 제가 이번 시장 7월 달에 대한 조정이 크게 나타났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살아남기만 하면 승자 독식에 대한 시장이 다시 한번 펼쳐지면서 살아남은 자들이 다 먹는 구조로 전환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는 이 AI 캐펙스 인프라 투자에서 살아남는 쪽이 어느 쪽이 될 것이냐. 일반적인 영역에서는 여전히 글로벌 탑2, 탑3인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의 범용 메모리, 그리고 서버 부품, 그리고 캐펙스 민감 장비 쪽에 대한 니즈가 확대될 것이고요. 선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HBM4, 그 1.6테라 광통신, 액체 냉각, 그리고 전력 부분이다. 전력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여기서 HBM4 같은 경우는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2027년까지 솔드아웃이에요. 솔드아웃. 다 팔렸어요. 따라서 지금 2027년을 넘어 2028년까지 물량에 대한 조절을 지금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26년이잖아요. 한마디로 이 메모리 시장에 대한 쇼티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 이제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핵심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데 여기서 집중되어 있는 것은 ASP. 이게 평균 판매 단가를 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효율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여기에 집중도가 높아지는데 이제 2026년 말부터 특히 2028년에 가장 극대화되는 성장 모멘텀이 바로 뭐냐면 낸드 부분이에요. 낸드. 그래서 오늘 기사를 접하신 분들은 이런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SK 하이닉스가 HBF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제품에 성공을 했다, 발표를 했다, 이런 얘기들. 이 HBF가 바로 낸드 메모리를 여러 겹 쌓아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메모리 칩셋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HBM에 대한 단독 질주에서 새로운 제품에 대한 확대, 이 두 개에 대한 콜라보가 바로 평균 판매 단가와 이 효율을 높여가는 구조로 전환 포인트를 잡아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구간, 캐펙스에 대한 증가율이 둔화된다라고 해도 제품 단가와 채택률에 대한 것이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포인트죠. 따라서 우리는 임대료 경쟁에 대한 수익, 어디서 키포인트를 잡을 것이냐, 클라우드 산업, 그리고 인프라 사업, 그리고 종목에 대한 선택으로 귀결해서 가야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이제는 삽을 파는 기업에서 삽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기업으로 전환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종목을 조금 이전에 있는 종목들은 조금 이제 좀 식상하실 수 있어서 그 종목들이 제가 매주
7개의 종목씩을 뽑아서 안내드렸는데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은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클라우드 산업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운영, 특히 이제 국내에서 1,000조 원에 대한 투자가 나타나고 있는 SK텔레콤에 대한 니즈, 이런 쪽에 집중도를 높이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요. 이제 봐야 되는 종목들, SK 하이닉스. 사실 오늘 좀 실망감을 좀 줬어요. 금요일 날 상한가 이후에 이제 물량 소화를 쫙 했는데 저는 이 정도 조정이 나타나야 돼요. 왜? 갭 상승을 메꾸고 가야지만 이번 이후에 강한 상승으로 전환 포인트를 강하게 보여줄 것이다. 특히 ADR이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투자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정보들도 이제는 발표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일부터 SK 하이닉스에 대한 움직임 다시 한번 기대감을 높여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SK텔레콤인데요. SK텔레콤이 오늘 급등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바닥을 확인한 구간에서에 대한 우상향 포인트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I 산업에 대한 또 한 번의 변화 포인트. 이제 8월은 반격의 시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I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위원님의 지난 종목의 흐름도 바로 이어서 체크를 해볼게요. 결이 같은 종목들이 오늘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TSE 먼저 봐볼까요? 반도체 소부장 쪽이죠. 최고가 기준으로 16%대의 수익, 그리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10% 넘는 좋은 수익 잘 나고 있는데요, 위원님. 추가적으로 상방을 어디까지 더 열어도 괜찮을까요? 검사 장비 부분에서 TSE가 가장 매력적인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고점에서부터 이제 낙폭을 굉장히 크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7월 29일 날 제가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또 한 번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31일 날 상한가에 안착. 그리고 월요일 전일과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타났다라고 본다면 충분히 목표 가격에 대한 돌파까지는 우리는 좀 더 여유롭게 대응하셔도 된다라고 보시고요. 사실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손실폭 줄여서 충분히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전략이 지금 구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TS는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겠다는 말씀까지 주셨고요. 마지막 종목 봐볼까요? OCI 홀딩스입니다. 7월 31일자로 포트 안에 편입이 됐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거진 20%대 수익 잘 나고 있습니다. 아직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들 남아있을 것 같아요. OCI 홀딩스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 부분이죠. 저점 공략을 진행했다라고 한다면 표현을 이렇게 드렸어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여전히 OCI 홀딩스 지금 현재 지금 이틀 3일 연속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 가격은 30만 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서 일정 부분은 수익 챙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난 종목들 봐봤으니까 새로운 종목도 바로 포트 안에 담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으로 또 기회를 포착을 할까요? 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낸드의 집중도가 높아져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 D램 공정과 미세화 공정, 낸드 공정에 대한 고단화 수혜, 바로 PSK에 대한 집중도. 자, 차트를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고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7월 달에 하락폭이 정말 쉬지 않고 눌렸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의 펀더멘탈, 한마디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깨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구간 12만 6천 원 정도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1차적인 목표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15만 원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10만 5천 원 잡고 대응을 할 것인데 대장주에 대한 흐름, 우리는 조금 더 집중도를 높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PSK 목표가는 15만 원 설정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8월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주실 건가요, 위원님? 네, 이제 이번 주는 바닥을 다지는 구간일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반격과 우리 반등, 그 이후에 대한 흐름까지 집중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지금 오셔서 새로운 전략과 또 한 번의 기회를 포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된 만큼 네포트에 대한 계획도 새롭게 챙겨가셔야겠죠. 무료 공개 방송 바로 참여 부탁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클래스 지금 바로 검색하시고요. 무료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여의도 클래스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